복례가 며느리 유진의 장롱을 열었을 때 찢어진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왜 저 사진이 찢겨 있지? 유진이가 친정엄마 사진을 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편지 조각들을 붙여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아빠가 떠난 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날 쫓아냈는지 잊을 수가 없단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가 바로 남편이 버린 시동생의 딸이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윤복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확한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복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들 현우를 성실하게 길러냈어요. 현우가 결혼하면서 며느리 김유진이 가족이 되었지만 복래의 외로움이 덜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투룸에서 혼자 사는 복래의 아침은 조용했어요. 간단한 미역국과 밥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창밖을 내다보며 아들 부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지만 며느리 유진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유진은 35살로 깔끔하고 정돈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현우를 잘 챙기는 것 같았지만 복래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벽이 느껴졌어요. 예의는 지키지만 정은 주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의무적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시어머니가 귀찮은 존재인가 봐. 복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너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38살로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조심스러워했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눈치를 보는 편이었습니다. 복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유진은 부모님 없이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마저 유진이 대학교에 다닐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인지 유진에게는 가족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복래는 이런 유진의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왜 자신과의 관계에서 벽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오후 복래는 아들 부부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혹시 현우가 시간이 되면 함께 갔으면 해서였어요. 현우야, 엄마야. 시간 되면 병원에 같이 갔으면 하는데.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오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유진이가 시간 되면 같이 가드릴 텐데요. 복래는 며느리와 단둘이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혼자 갈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중하지만 어딘지 의무적인 느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복래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에 둘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유진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복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이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이에요. 현우가 어머님 건강을 많이 걱정하거든요. 유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복래는 이런 대화가 답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유진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복래가 검진을 마치고 나왔을 때 유진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별일 없대. 나이치고는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복래는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진도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서 내려주면서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또 병원 가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복래는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며느리의 친절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이 왜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복래는 유진이 부모 없이 자란 환경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감정이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까지 밀어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족의 따뜻함을 더 필요로 할 텐데 말이에요. 며칠 후 복래는 유진에게 먼저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해 보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유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복래는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대신 며칠 후에 아들 부부 집에 잠시 놀러 가겠다고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는 것이 전화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언제 오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 네, 좋죠. 유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현우의 대답을 들으며 복래는 정말 유진이 좋아할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져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복래는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유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집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유진이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역시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복래는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유진이 좋아할 만한 과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굳이 이런 걸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이 먹으려고. 현우는 회사 일로 오후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래와 유진은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래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유진아, 평소에 힘든 일은 없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가 일이 바쁘던데 집안일 혼자 하느라 힘들지 않아? 현우도 집안일 도와줘요. 요즘은 남편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유진은 질문에만 간단히 답할 뿐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복래는 답답했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유진은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1시간 정도면 다녀올게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래, 다녀와. 나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
유진이 나간 후 복례는 혼자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거실과 부엌은 정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싫어했는데 유진의 영향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복례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유진이 세탁을 돌려놓고 간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빨래를 널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거든요. 세탁기가 멈춘 소리가 들리자 복례는 빨래를 꺼내기 위해 유진의 방으로 갔어요. 세탁기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다용도실에 있었습니다. 빨래를 꺼내려는데 겨울옷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정리하다가 함께 빨래한 모양이었습니다. 복례는 젖은 옷들을 꺼내다가 실수로 유진의 방 장롱문을 건드렸어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쪽이 보였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닫고 말았겠지만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장롱 안쪽 겨울옷들이 내려앉은 틈 사이로 반쯤 찢긴 흑백 사진이 보였던 것입니다. 복례는 호기심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유진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복례는 그 사진이 유진의 어머니일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하지만 왜 사진이 찢어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구석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복례는 사진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유진의 사적인 물건이고 자신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장롱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복례는 빨래를 널면서 계속 그 사진 생각을 했어요. 유진이 어머니 사진을 왜 찢어진 채로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구석진 곳에 숨겨놓은 걸까요? 왜 저 사진이 찢겨 있지? 유진이가 친정엄마 사진을 왜? 복례는 혼잣말을 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유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몰래 장롱을 본 것도 미안한데 거기서 발견한 것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더욱 부적절해 보였거든요. 1시간 후 유진이 돌아왔을 때 복례는 빨래를 모두 널어놓은 상태였어요. 어머님, 빨래까지 널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할 일인데. 유진의 반응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복례는 어쩐지 유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방 안을 본 것을 눈치챈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복례는 계속 그 사진 생각을 했어요. 유진이 부모 없이 자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도 그런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평소에 요리하는 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 어려서부터 요리를 배웠어? 잠시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죠. 유진의 대답에는 뭔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복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칫 상처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우가 집에 돌아온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현우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복례와 유진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유진이가 잘해줘서. 다행이네요. 유진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날 밤 복례는 아들 부부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복례는 오늘 본 사진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사진을 그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래는 함부로 추측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래는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진이 나와서 복래가 준비한 아침상을 보았어요. 일찍 눈이 떠져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드셔.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복래는 유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으려고 했지만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복래는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나도 며느리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형식적이었어요. 복래는 아쉬운 마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래는 계속 유진의 어머니 사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유진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자신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복래는 다시 아들 부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되면서 유진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된다며 어머니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복래는 며느리와 단둘이 며칠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유진과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 괜찮아, 괜찮아. 유진이랑 같이 있으면 되지 뭐. 유진이도 어머님 계시면 든든해할 거예요. 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복래는 유진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어요. 과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칠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할까요? 현우가 떠난 첫날 저녁, 복래와 유진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아서 식사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유진아, 현우 없이 불편하지? 괜찮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오히려 좋아요. 유진의 대답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복래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회사에 출근한 후 복래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빨래도 갰습니다.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복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보인 것이었어요.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편지지의 색깔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편지지였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종류였어요. 복래는 호기심에 그 조각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손글씨로 쓰인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조각을 맞춰보니 유진아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복래는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편지의 내용을 복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점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유진의 어머니가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도 그렇고 내용도 어머니가 딸에게 쓴 편지의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읽어가면서 복래는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내가 시집살이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편지의 첫 부분부터 이미 심상치 않았어요. 복래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빠가 떠난 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날 쫓아냈는지 잊을 수가 없단다. 이 부분을 읽은 복래는 손이 떨렸어요. 혹시 이 편지에서 말하는 그 가족들이라는 것이 자신의 남편과 관련된 것일까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한 번 오지 않았어. 복례는 계속 읽어가면서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이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어. 하지만 끝까지 냉정하더구나. 너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복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정말 아무도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단다. 내 아버지 형이. 그 사람이 그랬어.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고. 복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유진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례의 남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간 후로는 연락이 거의 끊겼었어요. 복례는 그 동생이 유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현우의 사촌이라는 얘기야? 복례는 이제야 유진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복례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유진이 윤 씨 집안과의 연결고리를 알고 있다면 왜 현우와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복례에게는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복례는 편지 조각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10여 년 전의 것이었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복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동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가족과는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당시에는 형제간의 단순한 갈등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례는 편지 조각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복잡한 심정에 빠져들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유진의 어머니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미안했지만 동시에 유진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현우와 결혼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복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복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어났어요. 유진이 정말 단순히 현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퇴근한 것 같았어요. 복례는 급하게 편지 조각들을 다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복례는 최대한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유진은 복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서였겠지만 복례는 유진의 시선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더욱 조용했어요. 복례는 유진을 바라볼 때마다 편지의 내용이 떠올라서 불편했고 유진도 뭔가를 눈치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 쓰레기 정리까지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유진의 말에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편지를 본 것을 눈치챈 걸까요? 아,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고생하셨어요.
유진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읽을 수 없었지만 복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이제야 며느리와 자신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복래는 편지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과거의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유진과 함께 지내면서 복래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복래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일에 대해 현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말인데 혹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복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작은아버지 얘기를?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분 얘기는 잘 안 하셨잖아.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끝을 흐렸어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정?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복래는 아들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복래는 유진의 얼굴을 보면서 편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고 현우는 오늘 어머니가 한 질문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출장 가신 동안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니야, 유진이가 잘해줘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도 든든했어요. 유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래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복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현우는 유진에게 어머니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진아, 어머니가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 어떤 질문요?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알아내신 건 아닐까?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설마요. 그런 옛날 일을 어떻게 알아내세요? 그렇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 현우는 계속 걱정스러워했지만 유진은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복래는 혼자 있을 때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들, 그리고 시동생에 대한 태도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엄마야. 시간 될 때 잠깐 와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현우가 어머니 집에 왔을 때 복래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현우야, 엄마가 물어보는 것에 정직하게 답해줘. 네, 말씀하세요. 유진이와 우리 집안 사이에 혹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야?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래는 그 반응으로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해줘. 현우는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유진이는 작은아버지 딸이에요. 복래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어요. 그럼 너희가 사촌이라는 얘기네? 네. 하지만 엄마, 저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유진이가 과거 일을 모른 채로?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래는 아들의 침묵으로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엄마,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야?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현우가 격하게 반박했지만 복래는 이미 여러 가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복래가 혼자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진은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유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사진. 일부러 거기 둔 거예요. 어머니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복래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일부러 사진을 그곳에 둔 것이었다니요. 뭐라고? 그리고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찾아서 읽기를 바랐어요. 복래는 이제야 유진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던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내 어머니 일은, 나는 몰랐다. 내가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겠다. 복래가 당황하며 말하자 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몰랐다고요? 그날 친정엄마가 피 흘리며 쓰러질 때 그 집안 아무도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얘기하셨어요. 자기 동생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죽어갈 때도 외면했다고. 복래는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유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요. 그래서 현우와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갚아주려고 했어요. 유진의 고백에 복래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복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를 만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시집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처럼요. 유진의 말에서 복래는 굳은 의지를 느꼈어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복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복래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법무법인에서 온 공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별거 아닌 것으로 넘겼겠지만 요즘 상황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문을 뜯어보니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신의 집 소유권과 관련된 문서였는데 이미 현우와 유진 앞으로 증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복래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분명히 자신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래는 급하게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엄마 집 증여 서류가 뭐야? 내가 언제 그런 거에 도장을 찍었어? 엄마, 그게 뭐야? 설명해봐. 현우는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유진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진이가 도장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건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실 때 몰래. 복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이 자신이 머물러 있는 동안 몰래 도장을 가져다가 위조 서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어차피라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복례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현우도 유진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복례는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갔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이미 증여 절차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도장과 서명도 모두 확인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르신 도장이 분명히. 법무사가 서류를 보여주자 복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도 자신의 것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증여라면 더욱. 복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의 집이 이미 아들 부부 명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곧바로 현우와 유진에게 연락했어요.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현우와 유진이 복례의 집에 왔을 때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법무법인에 다녀왔어. 복례가 말하자 현우와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미 아드님과 며느리 쪽으로 대부분 증여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더라. 어머님. 유진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복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지금까지 다 참았어. 내가 왜 우리 집안에 원한을 품고 있는지도 이해해.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위조 서류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까지 이용했어? 복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유진이만 탓하지 마세요. 저도 동의한 거예요. 현우가 나섰지만 복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도 내가 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현우의 말에 복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기른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유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라고? 저는 절대 시집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처럼요. 유진의 말에서 복례는 차갑고 계산된 의지를 느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살아남고 싶어요. 유진의 고백에 복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계획이 생각보다 치밀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죠. 아들마저 완전히 유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한 복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며칠 후 복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현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어머님이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유진아, 너무 심한 거 아냐? 엄마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죽어갈 때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유진의 말에 현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복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오후 복례는 문득 유진의 어머니 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 편지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텐데 유진은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유진이도 상처받은 아이일 뿐인데 복례는 혼잣말을 하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섞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단순한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복래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복래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복래는 정리하지 못했던 오래된 짐들을 뒤지다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복래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유진아, 큰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내 어머니에 대한 일로 우리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싶구나. 복래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형으로서 너희 모녀를 도와줬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고 가족들의 반대에 굴복했단다. 특히 내 어머니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평생의 후회야. 복래는 편지를 읽으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현우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이 너희에게 저지른 잘못을 갚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전해주고 싶어. 유진이가 미움 때문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단다. 복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유진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래는 오랜만에 유진에게 연락했어요. 유진아, 집으로 오겠니? 보여줄 게 있어.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와봐. 중요한 거야. 1시간 후 유진이 복래 집에 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복래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복래가 남편의 편지를 유진에게 건넸어요.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유진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람이었다가 점점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시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응, 내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쓴 편지야. 유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어요.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내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저는 엄마가 복수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복수라니.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을 다 원망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하자 복래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유진아, 내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봐.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유진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복수라는 명분으로 했던 일들이 과연 어머니가 원했던 것일까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처음으로 유진이 복래에게 진심으로 묻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계산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해봐.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제가 원하는 거요? 응, 복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 말이야. 유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복수와 생존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유진은 혼자서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어머니 앞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엄마는 정말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대답 같았어요. 저는 그냥 엄마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은 어머니 묘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지금까지 억누르고 살았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진은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 말이야. 현우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집까지 빼앗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유진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저도요.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이제는. 유진이 시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하자 현우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제 어머니도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한편 복래는 혼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결국은 상처받은 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된다는 것. 복래는 혼잣말을 하며 과거를 돌이켜보았어요. 자신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고 그때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아이의 상처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지 며칠 후 유진은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복수와 미움에 매달려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복래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계산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들어와. 복래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느껴졌어요. 유진도 그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엇을?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어머님을 속이고 그리고 집까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강하게만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아, 저는 어머니가 복수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 편지를 읽고 나니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래는 유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유진아,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까지 한 일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집 문제도 그렇고
어머님께 상처 드린 것들도. 복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진아, 먼저 내 마음부터 정리해보자.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말로요. 유진의 대답에 복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며느리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 정말요?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보자.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야. 그날부터 복례와 유진은 조금씩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상처와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입니다. 며칠 후 유진은 현우와 함께 복례를 찾아왔어요.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집 증여 절차를 취소하려고 해요. 취소가 가능해? 쉽지는 않지만 법무사와 상의해보니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현우도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현우야.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해요. 복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유진의 어머니 사진 문제였습니다. 유진아, 그 사진. 아직도 장롱 안에 있어? 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가보자. 내가 도와줄게. 복례와 유진은 함께 유진의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의 방에 도착한 복례는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찢어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내 어머니 참 따뜻한 눈을 가졌더구나. 복례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하자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유진아, 이 사진을 제대로 붙여보자. 그리고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놓는 게 어때?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어머니도 우리 가족의 일부야. 복례는 유진과 함께 사진을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테이프로 이어 붙인 사진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이 찢어져 있었던 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그리워서였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찢어버렸는데 그래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유진의 고백에 복례는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유진아, 앞으로는 당당하게 어머니 사진을 모셔놔. 숨길 필요 없어.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진의 어머니 사진은 거실 한쪽에 정중하게 모셔져 있었어요. 비록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보고 계시니까 이제 정말 가족답게 살아보자. 네, 어머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복례와 유진은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에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무서웠어요. 또 버림받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먼저 공격한 거야? 네. 바보 같죠? 복례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바보가 아니야. 상처받은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정말요? 응, 내가 약속할게.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비록 돌고 돌아서 온 길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복내의 집을 방문해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유진아. 복내는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정성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아,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지? 네, 어머님. 이번엔 진짜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힘든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집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래와 유진이 화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복래는 유진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처음으로 둘이서만 나들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뭘 사러 가세요? 별거 아냐. 그냥 현우가 좋아하는 나물 좀 사려고. 아, 현우 나물 좋아하죠. 저도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오늘 내가 가르쳐 줄게. 시장을 걸으면서 복래는 유진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어떤 나물이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진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리 가르쳐 주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혼자 사는 동안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유진의 대답에 복래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야 했던 며느리의 어려움을 새삼 느꼈거든요. 유진아, 앞으로 뭐든 모르는 게 있으면 할머니한테 물어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감사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복래는 유진과 함께 나무를 손질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복래가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유진도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잘하네. 손재주가 좋구나. 정말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현우가 돌아와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진이 복래에게 배워서 만든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 유진아,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유진이한테 요리 가르쳐 주셔서. 현우가 고마워하자 복래는 뿌듯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화목하게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며칠 후 유진은 복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같이 살자고? 네,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텐데.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복래는 유진의 제안에 놀랐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피하려고만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함께 살자고 하다니요. 정말 괜찮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배울 게 많거든요. 현우도 찬성했어요. 엄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복래는 고민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복래는 유진의 어머니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있지만 예쁜 액자에 넣어져서 거실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 사진 새 집에도 가져갈 거지?
네, 당연히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 내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야. 복례가 말하자 유진은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까지 인정해주다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복례는 유진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고, 유진은 복례의 건강을 챙겨 주었어요. 현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엄마, 유진아,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현우가 말하자 복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유진이 말하면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도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내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네, 어머님.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복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유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가득 찬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처받고 외로웠던 아이였다. 나도 처음에는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복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나도 어머니였던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 복례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유진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드실래요? 고마워, 유진아. 유진이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사진이 찢어져 있었던 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그리워서였어요. 복례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알고 있어. 이제 다 알고 있어. 앞으로는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응, 찢어진 마음도 다시 붙일 수 있어. 우리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길고 힘들었던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거실의 어머니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지만 사랑으로 다시 붙여진 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찢어진 사진처럼 찢어졌던 두 사람의 마음도 이제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며 말이에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